안녕하세요. 사실대로 김익호입니다. 오늘은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감기는 4년마다 비트코인 공급량을 제한해가지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2012년도하고 2016년도에 있었죠.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세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가격이 오를까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크립토블은 비트코인이 현재 최고 시세에서 12%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과거의 추세가 되풀이된다면 강세장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 윌리우는 그동안의 반감기는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7월부터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상승 영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은 7,000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1만 달러에서 무려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데는 잇따라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달에 미국의 텍사스대의 존 그리핀 교수하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의 아민 샴스 교수가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7년도 말에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수요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 폭등을 조작했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불법 폰지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상하이 사무소가 폐쇄됐다는 소문까지 나돌기도 했습니다. 매년 연말 연초를 보면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은데 현재 이대로의 분위기라면은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은 9,000달러 이하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200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희망찬 미래가 많이 기대를 했었죠. 글로벌 화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블록체인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소수만 알고 거래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세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연초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폭등을 했고요. 하반기에만 무려 10배 넘게 폭등합니다. 2017년도 말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하락했는데요.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하락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지나치게 빠른 급등으로 인한 시세 조정도 있겠지만 그동안 글로벌 화폐가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와는 달리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나친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성이 엄청 떨어졌고요. 사용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유동성이 지금 사라진 상태고요.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처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발생했을 뿐이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 다음 하루가 멀다하게 터지는 횡령, 사기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가 파산하고 개인 자산이 탈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가지고 안전성과 투명성도 보장하지 못했고요. 거래소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수요 공급에서 과연 가격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해 가지고 시세 조작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었죠. 지난달 27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에서 해킹 공격이 발생해가지고 무려 586억가량의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유출됐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로는 단일 사건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거래소에서는 아니란 자세로 일관해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바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서버 점검이라고 처음에 숨겼고요. 그다음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는 피해액은 자산을 충당하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그동안 국내 해킹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야피존이 55억 가량의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후에 이름을 유빗으로 바꿨죠. 이후에 170억 가량을 다시 탈취당해서 결국 파산을 선언하고 맙니다. 빗썸은 2017년 6월에 사회이사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3만 1천 명의 가입자 정보하고 5천 건의 웹사이트 계정 정보가 유출됐고요. 2018년도 6월에는 350억 원, 올해 3월에는 또 140억 가량의 가상자산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때 전 세계 거래 사이트 3위 안에 들었던 빗썸과 업비트가 현재는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 사이트 해킹 피해를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한 건이 발생을 했고요. 가상자산 유출 피해는 7건입니다. 알려진 피해 규모에도 총 1,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국 정부도 가상자산을 비관적이고 위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점점 통화가 아닌 상품이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규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정부 규제를 넘어야 할 산으로 여긴 것은 맞고요. 이런 이유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상자산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는커녕 스스로 통화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법정 통화에 무릎을 꿇은 형국이고요. 물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죠. 가치 증명도 없고 안전성과 투명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일부 참여자에 있어서 가격이 유지되는 시스템은 결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과거 2차례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지만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는 공급 감소폭보다 수요 감소폭이 더 커져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그렇죠. 누군가는 폭탄을 떠안을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요. 그게 바로 내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사실대로 김익호였습니다.